자, 이번 시간은 교재 127쪽 6장 개공의 의무와 책임인데요. 개공의 의무와 책임에서는 보통 적게는 4문제, 많게는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개공의 의무와 책임을 보는데 크게 보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개공의 의무와 책임은 의무에서 3문제 내지 4문제, 책임에서 1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공의 의무는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죠. 해야 될 의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본 의무,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 그런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우리는 금지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이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근데 개공은 중개 업무 하기 전에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고, 보증을 설정한 후 중개 업무를 개시하고 중개 업무 하시면서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기본 의무,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그 다음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어떤 책임을 질지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1절 개공의 기본 윤리 의무 1번 봅니다. 개공의 의무 중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할 의무, 이게 답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법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인데, 판례에 따르면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죠.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중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은, 즉 부탁받은 수임인은 위임 업무를 받을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 등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 업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고 법에 규정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번부터 5번까지는 공인중개사법의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인장 등록 의무, 개공은 중개 업무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라고 법 16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기 서명 및 날인하고 거래계약서에도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법 24조와 25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을 고용했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됐으면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역시 15조에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5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29조에 규정을 하고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와 같은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과 소공에게만 의무가 있고 보존에게는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죠. 중개보존은 중개 업무 수행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자, 1번 소공에게는 적용되지만 보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이와 같은 선량한 이와 같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과 소공뿐만 의무자이기 때문이죠. 2번 소공일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입법의 미비인데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할 수 있는 사유는 속인, 확인, 그 다음에 거짓,
금지, 즉 속인 건지 확인하고 확인하여 거짓 거래 금지인데요. 속, 이중 소속한 경우 자격정지할 수 있다.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다. 확인,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할 때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당해 중개 업무를 했는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했거나 둘 이상 작성했거나 당해 중개행위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거나 금지행위했거나 이런 경우에만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같이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격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이 같은 의무는 개공에게 적용되는 기본 윤리 의무 맞습니다. 4번, 개공이 이를 위반하면 법 위반으로서 한 달의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업무를 떠난 후에는 준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 의무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만 이런 의무가 있는 거지, 중개업무 하지 않고 뭐 식당 일을 한다 하면서 무슨 중개업무 합니까? 이때는 공정한 중개업무 수행 의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해야 될 의무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만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면 3번,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보조원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죠. 맞죠? 2번,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이러한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3번,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등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고소 고발이 없어도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지 5번 지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가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드렸습니다. 4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누설 허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비밀을 누설해도 된다라는 허용 규정이 있다면 비밀을 누설해도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5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그 행위는 비밀을 누설한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29쪽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요거 아주 중요하고 한 문제가 나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서는 정확하게 틀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누가 해야 되냐? 의무자는 개공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다만 법개공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대신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소공이나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공은 확인 설명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개보조는 설명 의무도 없고 보조는 할 수도 없다. 확인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공이 누구에게 언제 설명이 되냐? 설명은 매수인, 임차인 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하는 건데, 이때 설령 공동으로 중개하는 공동 개공이 중개한다 하더라도 역시 설명은 매수인, 임차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언제 설명하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즉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되냐? 설명할 내용은 8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기, 상, 지, 권, 공, 거, 수, 세 8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기, 상, 지, 권, 공, 거까지는 요거는 공개할 정보와 일치하죠.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상태, 입지, 환경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토지 이용 계획, 거래 예정 금액.
여기까지는 공개할 정보에도 해당되고 설명할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수,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되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하는데 요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고 설명할 사항에만 해당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개할 때는 기상지권 공고 다음에 뭘 공개해야 됩니까?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는 설명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차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개공은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만일 불응을 했다면 불응했다는 사실을 개공은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또한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매수인 임차인에게 요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서면 이름이 중개대상물을 확인해서 매수인 임차인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하고 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누가 해야 되냐? 개공이 의무입니다. 개공. 다만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선 책임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공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존의 의무는 소공은 의무가 없습니다. 개공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은 어떤 의무가 있냐? 확인설명서에 뭘 의무가? 확인설명서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소공은 당의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공은 확인설명서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당의 중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소공은 작성 의무 없다, 교부 의무 없다, 보존 의무가 없다. 그럼 당의 중개 행위한 소공은 어떤 의무만 있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그럼 개공은 어떤 의무가 있냐? 개공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의무,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도 있고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의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9쪽에 있는 4번 문제 봅니다. 개공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틀린 것은 보존기간은 확인설명서는 사본을 3년 보존해야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도 하고 거래 당사자의 교부도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을 해야 됩니다. 2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상태 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된다. 맞죠? 매도인이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했다면 불응한 사실을 개공은 매수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되 들었습니다.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당의 중개에 의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아닙니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공과 당해 중개기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만 개공과 당해 중개기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 외 나머지 다른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되고 서명 및 날인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공 그리고 소공 포함해서 중 한 명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 드렸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공동중개한 개공이 공동중개의 경우 공동개공이 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 의뢰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공동중개하여 함께 중개를 완성시켰다면 확인 설명서는 매도 의뢰받은 개공, 매수 의뢰받은 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중개기한 소공이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것입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업무 정지 사유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개공의 의무 중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가 들여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공에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가 완성된 이후인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교부하고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 완성 전의 의무인 설명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은 500만 원 이하가 들여 중개 완성 이후인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이다. 드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될 것이다. 맞고 2번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공동중개라 하더라도 설명은 매수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공동중개한다 해서 매도인에게까지 야 매도인아 이 부동산 소재지는 어디 있다, 상태가 어떻다, 뭐 전철역이 몇 분 거리에 있다, 뭐 세입자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매도인에게까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동중개하더라도 권리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답 3번. 4번 확인 설명을 하는 때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5번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해서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뿐만 아니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무보수라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틀린 것만 지켜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인데요.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두 군데가 들었습니다. 일단 확인 설명은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라 완성되기 전에, 그리고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 등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만 볼게요.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번이 들었는데요. 설명할 때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는 조사 확인이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 생략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설명할 때는
기, 상, 직권, 공거, 수세를 설명할 때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로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누군데 근저당이 설정됐고 채권 체격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도 설명하고요. 유치권, 분묘기지권 또는 법정지상권과 같이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이 매물이라면 매수인에게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얼마가 있습니다. 이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해야지만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되고,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임야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는 이 임야 안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어떤 건데요. 저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분묘가 있기 때문에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저 분묘는 철거시키지 못합니다. 지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받는 토지가 매물이라면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에게 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소유자로부터 받았던 지료만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틀린 거 4번입니다. 8번 문제를 봅니다.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이냐? 기억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사항이 아닙니다. 조세를 설명할 때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설명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매수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하려면 먼저 조세부터 완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가 바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를 소유권 취득하려는 매수인에게 설명합니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이거는 매도인이 부담할 조세가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할 조세지 매수인이 부담할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거래 예정 금액. 주변 시세죠. 기, 상, 직권, 공거, 수세에서 거래 예정 금액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 디귿번지문 중개 보수 및 그 실비의 금액 및 산출 내역. 기, 상, 직권, 공거, 수세에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 및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1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은 이걸 우리는 입지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지 조건도 설명하고, 또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됩니다. 결국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3개입니다. 3개인데 답은 4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 개공이 공개해야 할 정보와 개공의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기, 상, 직권, 공거까지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권리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은 이거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때는 인적사항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권리자의 성명, 생년일,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설명하지만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차이점도 이해해 두십니다. 자, 그러면 기상, 직권, 공거, 이게 바로 공개해야 될 정보와 설명할 사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인적사항만은 주의하자.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설명사항에는 해당. 이렇게 박아두고서 문제를 봅니다. 1번,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설명사항에는 해당. 2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기상, 직권, 공고에서 권리관계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는 공개사항에도 해당하고 설명사항에도 해당합니다. 답은 2번. 3번,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공개할 사항에는 해당하지만 설명사항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취득세 등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사항에는 해당하지만 그렇지만 공개할 정보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 및 산출 내역, 이거는 설명사항에는 해당하지만 공개할 정보는 아니라는 거. 결국 답은 아까 3번이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매도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공은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거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입니다. 개공은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매도인 등 권리 이전인에게 상태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했으면 불응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전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합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의뢰인이 개공의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당연히 소멸한다. 들었습니다.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는 무보수라 하더라도 설명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공은 무보수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도 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질문됩니다. 정답 4번. 5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아니한 개공은 6월 범위원에서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중개 완성 전의 의무인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임야의 권리 이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 중개 의뢰인 을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개공병은 소공정으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하게 했다. 다음 기술 중 이 법 위반 행위가 아닌 것. 이 문제는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근데 이 물건은 임야. 개공은 갑, 근데 소공정이 대신 중개물을 했다. 그 말입니다. 1번 소공정은 매수인에게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경계를 설명하였다. 들었습니다. 경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권리자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경계를 확인시키기 위해 설명할 때는 지적도 임야도를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는 임야니까 임야도를 제시하면서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 설명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느냐? 권리 관계를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해. 경계나 지형을 설명할 때는 지적도 임야도를 제시해. 만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도지역 등을 설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을 설명.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을 설명할 때는 대장 등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번 개공병은 매도인각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매수인 을에게만 교부하면 이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들었습니다. 설명할 때는 매수인 을에게만 설명하지만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는 매도인 갑과 매수 의뢰인 을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매수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지만 확인 설명서를 주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왜? 매도인에게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매도인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개공은 자료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설명도 하고 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 야, 내가 너한테 예전에 자료 달라고 했는데 너 자료 주지 않았지? 맞아요. 그래서 그럼 확인 설명서에 매도인 너도 서명 또는 날이나,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확인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소공정이 작성한 경우 개공 병만 서명 및 날인했고 소공정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들었습니다. 개공 병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이 되고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은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정도 해야 합니다. 4번 소공정이 점유하고 있는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공병은 소공정과 관련돼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공정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병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공이 물건을 설명을 생략을 하여 의뢰인, 매수인,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개공도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공, 소공 함께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답 4번. 5번 개공병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아닙니다. 3년간 보존하면 될 것입니다. 12번 문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는데요. 2번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는 대표자와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대표자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고 책임자와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어온 136쪽에 있는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 이 거래계약서 작성에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한 내용도 한번 우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서입니다. 이를 거래계약서라고 하고 그 거래에 대한 합의 내용이 매매라면 매매계약서가 되겠죠. 거래에 관한 합의 내용이 임대차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이를 거래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해야 되냐? 개공이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물론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선 책임자가 작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은 작성 의무가 없다. 근데 소공은 작성 의무는 없지만 소공은 작성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는 작성 의무도 없고 작성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언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한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먼저 중개대상물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한다. 교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 서면에다 작성해도 됩니다. 확인 설명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먼저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는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이 있기 때문에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지만 거래 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거래 계약서에는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작성해야 될 의무라는 것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 기재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다릅니다. 만일 이를 의무를 위반했다면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형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와 같은 형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은 받지 않는다는 거. 참고적으로 소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 있는데 만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참고적으로 소공이 이를 위반했다면,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작성에
작성했거나 거짓 작성했을 때 이때는 6월 범위안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은 소공에게도 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실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아무 종에다 작성해도 되지만 필수적인 사항 9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뭘 하느냐? 당, 물, 인권, 거기서라. 거기서 안 쓰면 조약돌로 콕 때려 불 거다. 이런 거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당,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필수 기재하라. 물, 물건의 표시 반드시 기재하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인, 물건의 인도시 기재하라. 권, 권리 이전하는 내용 기재하라. 거, 거래 금액 반드시 기재하라. 이때 거래 금액을 기재할 때는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 금액, 지급 일시, 지급 방법 등 거래 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다 기재하라. 그 밖에 약정사항 기재하라. 그 밖에 약정사항이란 거래 당사자는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 기재하라. 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를 기재하라.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먼저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을 기재하고 계약 일자를 기재합니다. 이걸 다 기재했으면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서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이 되고 분사무소에서는 이때는 책임자가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이 될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는 서명하거나 또는 날인만 하면 됩니다. 특히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공동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이 됩니다. 또한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당해 중개한 소공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다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했으면 이를 개공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거래계약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교부 의무, 보존 의무는 개공만 의무가 있는 것이지 소공은 아무리 당해 중개행위에서도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공은 어떤 의무였냐?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서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의 의무만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개 보존은 일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소공이 서명 및 날인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존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걸 해도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해도 되는데 의무는 없을 뿐이죠. 서명 및 날인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중개보존이 물건을 잘못 보여줬다라는 것을 자기도 입증하기 위해서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의뢰인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존에게도 책임을 의뢰인은 묻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보존은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의무가 없지만 서명 및 날인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도 된다라는 것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흘러다니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개보존은 아무리 당해 중개 업무를 보조해서도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서명 및 날인을 하면은 의뢰인 입장에는 더 좋으니까 금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4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36쪽 13번 문제를 봅니다.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되지만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번 작성된 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아닙니다. 거래 계약서는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번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중개가 완성된 이후에 의무인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당물인권 거기서 조약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반드시 기재할 사항입니다. 5번 분사무소의 소공이 중개행위 한 경우 그 소공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의 소공이 중개행위 한 경우에는 그 소공과 즉 중개행위를 한 소공과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니다.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사항입니다. 2번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소공은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소공이 있다면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닙니다.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표준서식 없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반드시 표준서식에 따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표준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4번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하지 않고 개공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니다. 개공이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들은 것은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개공이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중개 완성 전의 의무사항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정답 2번.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개공이 설명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설명할 사항 기상직권 공고수사에서 세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은 설명할 사항 맞습니다.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말은 거래계약서 작성하기 직전을 말하고요. 확인설명서부터 먼저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16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에서 드린 것은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이 된다. 맞습니다. 2번 개공은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더라도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아니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개공은 당의 업무를 보존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공은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존에게는 작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정해진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더라도 사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5번 거래계약서에는 개공과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본을 3년간 보존 아닙니다. 거래계약서니까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 업무를 보조하였더라도 중개보조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들었습니다. 중개보조는 업무 보조에서도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지만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해도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은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중개가 끝난 이후에 자기도 관여됐다는 것을 입증만 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보존, 서명 및 날인해도 됩니다. 2번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아닙니다.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고 그를 고용한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과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3번 공동중개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과 공동으로 중개한 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맞습니다. 공동중개면 공동개공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정답 3번.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해 사용을 권장한 경우 개공은 표준서식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작성은 의무 없습니다. 5번 개공이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1년 1차 만에 처한다. 아닙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공이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둘 이상 작성했을 때는 자격정지만 받을 수 있고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와 20번 문제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19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번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모두 몇 개인가? 당물, 인권, 거기서 조약 그거 외워두셔야 합니다. 기억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당물, 인권, 거기서 조약에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 맞습니다. 근데 뭐 거래 예정 금액 아닙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할 금액입니다.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을 기재하고 계약 금액, 지급일시,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지급은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는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할 내용이고 거래계약서에 거래 당사자가 조세를 종류를 약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1번 권리 이전 내용 즉 소유권 이전한다 이런 거 거래계약서 기재하는 거 내용 맞습니다. 몇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교제 및 이용제한사항은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고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번, 거래율번 두 개입니다. 두 개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볼까 합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중개인이란 소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공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개공은 무조건 서명 및 날인,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2번 분사무소 중개가 완성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아닙니다. 책임자가 해야 합니다. 3번 거래계약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해야 합니다. 4번 개공이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됩니다. 맞습니다. 당해 중개에 의한 소공이 거래계약서의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가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중개가 완성된 경우 개공은 표준소식에 따라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표준소식 없습니다. 표준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서류 이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 보존. 또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보존. 이같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도 하고 일정 기간 보존까지 해야 되는 서류는 두 가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1번 기억번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 의무도 없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일반 중개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합니다.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래당사에게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중개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하는 것이고 보존 기간도 없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서도 전속중개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하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을 3년 보존하는 의무는 있지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일방, 연속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합니다. 디귿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리얼번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는 4번을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4번을 5년 보존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리얼번 두 개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미음번 업무보증관계증서 4번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업무보증 설정사항을 설명도 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할 서류는 맞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데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디귿 리얼 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23번 문제 가로 풀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 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이상, 확인설명서 4번은 3년 이상, 거래계약서 4번은 5년 이상 보존해야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의무,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이번 시간에 관해서도 최소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두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143쪽 이제 개국의 금지행위, 그리고 어떤 업무보증 설정하고 손해배상 책임하는 내용, 이 내용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좀 이따 다시 만날까요?